네, 올해 스마트폰 시장의 승부처는 결국 인공지능 AI입니다. 삼성이 AI 비서 기능을 대폭 강화한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6을 내놓았죠. AI 활용에서 뒤처진 애플의 약점을 공략하고 나선 셈인데요. 공개하자마자 고객들은 환호했습니다. 갤럭시가 진짜 아이폰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승부는 이제부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효원 IT 칼럼니스트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S26 내놨습니다. 뭐 AI가 압도적 AI 비서 기능이 갖고 강화가 됐다는 거죠, 이 새 스마트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10년간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약간 철학이 조금씩 바뀌면서 발전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코로나 이전에는 이 갤럭시 S가 다른 스마트폰만큼 이제 좋은 스마트폰이다. 라는 걸 주로 중점에 뒀었고요. 네. 코로나 시기서부터 이제 갤럭시 에코시스템을 내세우면서 이제 다른 기기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스마트폰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3년 정도는 이제 AI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나온 갤럭시 S26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전틱 AI를 도입함으로써 네. 그동안 그 보여줬던 단순한 기능으로서의 AI 기능을 넘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 스마트폰 내에서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좀 하나씩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놀랄 만한 기능들이 좀 보이던데요. 일단은 나우너치 그리고 나우너치. 나우 브리프라는 예. 기능이 가장 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어떤 건가요? 나우너치, 나우브리프. 일단은 나우너치는 예. 개인화된 맞춤 AI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 에이전트 AI 특징이 이용자가 뭔가를 요청하기 전에 알아서 주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럼 이거 이렇게 해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한다는 거거든요. 제안을 한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일단 삼성에서 이제 소개했던 기능을 보면 예. 뭐 친구가 문자 메시지로 전에 나랑 그 뉴욕 가서 놀았던 사진 좀 보내줘. 라고 하면은 이게 대기하고 있다가 뾰롱 떠가지고 그 친구랑 찍은 사진들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미리 예. 딱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딱딱딱 골라가지고 바로 보낼 수 있는 예. 이런 기능들이 좀 있는 거고요. 예. 아니면 이제 전화로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랑 이제 뭐 대화방 이런 메신저 같은 걸로 얘기를 하다가 언제 어디서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알아서 이제 캘린더에 넣어줄까 하고 이제 캘린더에 이제 등록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해주는 이런 기능을 나우너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친구가 약속을 잡자고 하는데 그 날짜에 만약에 선약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기가 그걸 딱 조정하나요? 당연히 조정하죠. 해가지고 그래요? 미리 캘린더를 파악해가지고 며칠 날 볼래 하면 옆에서 그날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딱 띄워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나우너치. 바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기능이죠. 나우브리프는 좀 달라요, 이거. 예. 나우브리프는 말 그대로 그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AI가 알아서 이제 그 브리핑을 해주는 건데요. 예. 이 뭐랄까 이제 캘린더 앱이나 헬스 앱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해진 앱들이 있습니다. 이 앱들을 AI가 자동으로 읽어서 그날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쭉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날 약속이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다. 이러면 알아서 이렇게 딱 띄워주면서 약속 있으니까 빨리 가세요. 또는 날씨 같은 경우는 딱 띄워주면서 오늘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가지고 나가세요. 네. 라는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비서 한 명을 데리고 사는 셈인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사는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이 여러 앱을 넘나들면서 AI가 여러 가지 지시를 함께하는 오토메이티드 앱 액션 이것도 예. 뭔가요? 원래 앞서 말씀드린 나우 브리핑이나 나우 너치 같은 경우도 이제 에이전틱 AI 기능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앱을 이 AI 하나가 이제 같이 컨트롤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놓으면 에이전틱 AI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오토메이티드 앱 액션은 작년에 나왔던 그 AI 디바이스들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사람이 말만 하면 알아서 얘가 대신 처리해 준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번에 삼성 갤럭시 S26 스마트폰에 이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뭐 택시 좀 불러줘,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택시 좀 불러줘라고 하면 그 전에는 제가 앱을 열고 제가 목적지를 입력하고 카카오티 맵 열어야죠. 앱을 그렇죠. 열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목적지 입력하고 제가 해야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제가 선택하면은 이제 그 기사님 오실 곳을 찾아서 제가 또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이 앞부분들이 아예 알아서 얘가 앱을
열고 알아서 목적지를 입력하고 알아서 차를 골라서 호출을 해줍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자동 택시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앞단에 그동안 사람이 해왔던 일들을 저 앱에서 대신해 주는 것을 이 오토메이티드 앱 액션 기능이라고 하고요. 예. 다만 문제는 아직 이걸 지원하는 앱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도 확실하게 어떻게 쓰여질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노력해서 여러 앱이랑 계속 약간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걸 늘리면 좋겠는데요. 예.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기능이 조금 제대로 이용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 택시 불러주는 게 쉽게 된다면 예를 들자면 어떤 공연이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보고 싶을 때 아, 내가 이런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자기가 딱 이 쇼핑을 한다거나 알아보고 티켓 가능한 거를 맞게 자기 일정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딱 끊어주고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기대하기는 좀 거기까지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게 그래요? 잘만 되면 거기까지 기대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책임성의 문제나 당장 이제 결제를 해야 될 때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중간중간 단계 다 사람의 판단을 받으면서 네. 이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오히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유명 가수 콘서트가 있다 할 때 알아서 앱을 열어가지고 시간 딱 맞춰서 딱 기다리고 바로 있다가 티켓 찾는 원하는 대로 딱 네. 이거를 지금 뭐 지금도 많이 쓰시는 기능이고 이런 어. 거를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말만 하면 예.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텐데 네. 이런 것도 아직 안 되실 거고요. 근데 예. 이런 기능이 발전하면 장래에는 예를 들어서 증권사 앱에서 자신이 원하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세팅해 놓은 다음에 이걸 알아서 매매를 해준다든가 하는 기능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튼 뭐 그래도 오토메이티드 앱 액션으로 우리가 직접 먼저 해야 되는 거를 전략해 주는 거니까 그래도 아직 뭐 한 유치원생 비서 정도, 뭐 대학 되돌자 비서는 안 되고 그 정도 기능은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미로 한번 써보시면 재미로. 괜찮다 정도고요. 이게 어떻게 계속 빨리 발전할지는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또 하나 참 재밌는 기능이 이번에 발표됐더라고요. 왜 스마트폰 보다가 지하철 같은 데서 사람이 밀집된 것을 보고 있으면 옆에서 내 걸 좀 훔쳐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다른 걸 깔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못하게 하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이건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S26 울트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 사실 앞에 있던 AI 기능에 대한 기대치는 생각만큼 높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사람들도 외신들도 잘 얘기를 하진 않고 모든 관심이 집중된 부분이 바로 이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입니다. 아, 이거예요? 예, 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는 일단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런 기능이고 이야. 또 생각보다 이 기능을 얻기 위해서 평광 필터 이런 보호 필름을 쭉 붙여서 그렇죠. 쓰시는 쓰는 분들이 좀 분들도 있었잖아요. 많고 또 사실 요즘 그 회사 안에서도 약간 개인적인 일을 하신 분들이 조금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뭐 주식시장도 굉장히 뜨거우니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정말 좋기도 하고 게다가 이 평광 필터만으로는 할 수 없는 특정 영역 알람이 떴을 때 이 알람만 가려준다던가 하는 이렇게 이게 디스플레이 자체 기능이다 보니까 이런 예. 특정 영역만 가리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정말로 굉장히 환호하는 칭찬하고, 기능이에요. 예, 아, 그래요? 그 활용할 기능이겠죠. 아직 예. 출시 안 됐으니까요. 어.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환호하고 있는. 예. 그래서 아마 갤럭시 S26 울트라가 팔린다면 오로지 이 기능 때문에 팔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신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했어요. 거의 모든 외신들이 이 부분에만 주목했다고 보셔도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필요한 기능을 왜 여러 모델 중에서 울트라에만 적용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내에서 이런 그 프라이버시 기능을 가진 픽셀들을 추가한 형식으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네. 디스플레이 부품값이 이제 비싸진 이런 이유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 현재 그 시장의 분위기는 또는 이제 그 구매 예정자들의 분위기는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S 기본 시리즈나 플러스 시리즈를 팔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울트라를 좀 많이 파는 것 같다. 예, 실제로 그 제조한 것도 보면 이번에 예상보다 한 100만 대 정도 더 추가 주문했다고 울트라 모델만요. 울트라 삼성에서. 모델만. 그래서 정말로 약간 기본 모델들은 약간 구색 맞추기로 나온 느낌이고요. 그래요? 갤럭시 S 울트라에만 모든 힘을 다 싣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약간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 이런 IT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조금 비판적으로 좀 반응도 있었을 수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뭐 아까 말씀 울트라 솔림 요즘 주식시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솔림 있는데 예. 그리고 나머지 기본형이나 플러스 모델 조금 싼 걸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갤럭시 S26의 진수라고 하는 기술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K자형 경제겠죠. 예,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이 프리미엄 시장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비싼 스마트폰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요 제조사들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더 많이 팔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예. 삼성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기본 모델보다 울트라 모델을 파는 것이 훨씬 이익이고 네. 특히 올해처럼 이 스마트폰 관련 부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게다가 보통 이제 1%에서 2% 정도 시장이 이제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감소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가 가격 오르는 것 때문에. 네, 오늘 나온 IDC에서 나온 예상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한 10% 정도까지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요가? 있습니다. 예, 네. 이게 10%라고 해도 1억 대가 넘거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뭐 2억 4천만 대, 2억 5천만 대 정도를 파는데 예. 4천만 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이고 2억 대는 주로 갤럭시 A 시리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울트라 시리즈를 조금 더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지금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 좀 높여보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울트라 모델에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방금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스마트폰에 이제 뭐 컴퓨터에 두뇌라고 하잖아요.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여기에 지금 퀄컴께 울트라는 들어가고요. 예. 또 기본형과 플러스에서는 삼성의 이 소프트웨어, 예. 엑시노스가 들어간다면서 다르다면서요. 예. 어떻게 그런 거죠? 일단은 한국과 유럽 같은 나라들은 주로 그 기본 모델 엑시노스가 들어가고요. 삼성은 엑시노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은 기본 모델에도 이 스냅드래곤이 들어갑니다. 퀄컴께. 네,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아무래도 성능도 가장 좋고 동시에 가장 비싼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NPU 성능 주로 이제 AI 관련된 연산을 전문적으로 이 처리한 부분들이 따로 달려 있는 이런 프로세서인데 이 성능이 약 39% 정도 향상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엑시노스 2600 같은 경우도 예. 전작 대비 이 NPU 성능이 한 38% 정도 향상됐다라고는 하는데 전작 성능이 그렇게 좋았던 편은 아니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 스냅드래곤 엘리트 5세대의 전 모델과 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 삼성의 엑시노스가 한때 전작에서 이게 발열 문제 때문에 좀 예.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튼 이번에는 갤럭시 S26이 일반 모델과 플러스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 어느 정도 조금 성능과 이런 기능에서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삼성 2나노밀리급 그 공정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예. 삼성에서 이 공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개선해야 될 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공정 만들었으면 생산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생산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다른 회사들 주문을 받았다가 이제 잃어버렸던 일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을 계속 생산을 하면서 수율을 한 60%까지 지금 올릴 수 있었다라고 예. 하고요. 예. 이 부분들을 이제 70%, 80%까지 올릴 수 있으면은 그때서부터는 삼성 파운드리가 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회사도 받아가지고 예. 좀 돈을 좀 많이 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 전까지는 엑시노스 2600을 내세워서 우리가 이만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죠. 그러네요. 그 증명을 해서 만약에 인정을 받게 된다면 삼성 파운드리에도 상당히 좋은 호재가 되는 것이고 비즈니스 쪽으로 좋을 테니까 이번 갤럭시 26의 이 엑시노스 삼성이 만든 칩 엑시노스가 과연 정말 제대로 성공을 하는지를 조금 지켜보는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근데 있는데 오히려 재밌게도 거꾸로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인데요. 이것도 오늘 들려온 얘기긴 한데 들어가는 램은 예. 단 절반만 삼성을 쓰고 예. 절반 마이크론에서 사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비용 때문에 그래요. 예, 비용 때문에요. 요즘 뭐 가격이 워낙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지금 갤럭시 S26에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까지 삼성이 보여주면서 앞에 치고 나가니까 좀 애플이 좀 걱정됩니다. 그런데 애플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애플 18 프로 시리즈 폴더블 폰 출격을 준비 중인데 애플의 반격
언제쯤 시작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스마트폰을 포함해가지고 올해 다음 주에 네. 이제 일단은 그 보급형 신제품들이 좀 선보일 예정에 있고요. 보급형은? 예. 네. 그리고 아이폰 18 시리즈, 그러니까 아이폰 18 프로 그리고 아이폰 18 일반 모델도 지난주서부터 일단 시범 생산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그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가을 이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18 기본 모델은 올해 선보이질 않고요. 내년 초에 내년 2017년 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폰 18 프로랑 그 폴더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폴더블 아이폰을 먼저 좀 선보일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 AI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특별한 일을 하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몇 년 전에 뒤져 있는 거죠. 아이폰에서 AI를 도입하겠다라고 약속했을 때에 비교하면 지금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고 여기도 지금 앞으로 지금 개선될 새로운 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지금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갤럭시 S26 아무래도 소비자들 가격이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모델별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씩 올랐고요. 10만 원 정도? 제일 비싼 거는 30만 원, 40만 원까지 올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저하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리미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도 이게 판매량이 크게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아마 올 갤럭시 울트라는 좀 전년도가 비슷하게 좀 팔릴 것 같은데요. 갤럭시 S26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전보다 한 20-30% 정도 지금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비서 기능을 대폭 강화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온 IT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